상담 받아볼까? 그 말이 시작이었다. 나 최경호 46는 평범한 직장인이다. 2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다. 아내 유정 43과 고3인 딸 유나 18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다. 문제는 지난 봄부터 시작됐다. 요즘 너무 우울해. 공허하다고 해야 하나. 아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다. 유나가 고3이 되면서 손이 덜 가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18년 동안 육아에 매달려 살던 여자가 갑자기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했다. 그럼 취미라도 찾아봐. 아니면 친구들하고 모임 같은 거. 내가 제안했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뭔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러더니 며칠 후 아내가 말했다. 비대면 심리상담이라는 게 있더라. 집에서 편하게 받을 수 있대. 처음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서비스가 많아졌고 상담도 그런 식으로 받을 수 있다니 편리하겠다 싶었다. 그래, 해봐. 비용은 얼마나 나와? 그렇게 비싸지 않아. 한 회기에 5만 원 정도, 한 달에 20만 원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우울해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 그렇게 아내의 비대면 심리상담이 시작됐다.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아내는 거실 한쪽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헤드폰을 끼고 앉았다. 처음에는 진짜 상담인 줄 알았다. 상담사와 대화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작고 조심스러웠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정말 그런 기분이에요. 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이었다. 나는 방에서 TV를 보거나 유나 공부하는 걸 도와주면서 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런데 2주 정도 지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내의 목소리에서 웃음이 섞이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다가 나중에는 아예 낄낄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다. 상담인데 이렇게 웃을 일이 있나? 오늘도 정말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상담이 끝날 때마다 아내가 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에 묘한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하는 말 같은 톤이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유나가 나에게 말했다. 아빠, 엄마 상담받는 거 맞아요? 왜 그래? 글쎄요. 상담이라기보다는 수다 같아 보여요. 맨날 웃기만 하시고 나도 그 생각이 들고 있던 참이었다. 상담을 받으면서 저렇게 웃을 일이 있을까? 더구나 매일 1시간씩 한 달 넘게? 그런데 아내는 확실히 밝아지고 있었다. 예전처럼 우울하다는 말도 안 하고 화장도 다시 하기 시작했다. 옷차림도 신경 쓰고 집에서만 있으면서 왜 이렇게 꿈이나 싶었지만 기분이 좋아진 거면 다행이다 생각했다. 문제는 그 상담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1시간이었는데 어느새 1시간 반, 2시간까지 늘어났다. 게다가 주말에도 추가 상담이라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상담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내가 물어보니 아내가 대답했다. 제대로 된 상담은 시간이 좀 걸려야 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야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 일리는 있는 말이었다. 나는 상담에 대해 잘 모르니까.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아내가 상담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글생글 웃을 이유가 있을까? 더구나 상담사에게 오늘도 감사했어요 라고 말할 때의 그 목소리 톤은 뭐였을까?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상담을 받고 있는데 나는 우연히 부엌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 그때 들린 아내의 목소리였다. 저도 선생님 덕분에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고마워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 말투가 너무 다정했다. 마치 연인에게 하는 말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아내가 그런 일을 할 리는 없겠지.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좀 더 주의 깊게 아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상담을 받을 때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상담이 끝난 후의 모습들을,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됐다. 아내가 상담을 받다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노트북 화면에 채팅창이 떠 있었다. 나는 우연히 그것을 보게 됐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하루가 행복했어요. 이게 상담인가? 이건 분명히 다른 무언가였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하루가 행복했어요. 그 문장이 며칠 동안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상담에서 저런 말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다. 다음 날 저녁, 나는 일부러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 아내가 상담을 받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네, 맞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아내의 목소리에 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어딘가 다정했다.
마치 좋아하는 남자와 통화할 때의 그런 톤이었다.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힘드셨겠어요. 상담사가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상담에서 상담사가 자기 이야기를 할까? 이것도 이상했다.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상담이 끝났다. 아내가 헤드폰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투가 너무 달콤했다. 20년 가까이 결혼 생활을 해봤지만 아내가 나에게 이런 톤으로 말한 적은 별로 없었다. 상담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뭔가 특별한 게 있나? 아내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냥 일반적인 상담이야. 내 고민을 얘기하고 선생님이 조언해 주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웃을 일이 많아? 상담인데 상담이라고 해서 꼭 우울하게만 하는 건 아니야. 감정 교류도 중요한 치료 과정이라고 하더라고. 감정 교류. 이 말이 묘하게 걸렸다. 다음 날 나는 집에 일찍 들어왔다. 아내가 상담받기 전에 뭔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아내는 거울 앞에서 립글로스를 바르고 있었다. 집에서 비대면 상담을 받는데 화장을 할 이유가 있을까? 화장을 왜 해? 아, 화상으로 하니까 얼굴이 나오잖아. 예의상 좀 신경 써야지. 일리는 있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상담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아내가 화장실에 갔다. 노트북은 그대로 켜져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화면을 힐끗 봤다. 채팅창에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다. 유정 씨, 오늘 특히 예뻐 보이세요.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저도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상담인가? 상담사가 상담자에게 이런 말을 할까? 아내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나는 자리를 피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인터넷을 뒤져봤다. 비대면 심리상담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다. 검색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정식 심리상담은 대부분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하고 엄격한 윤리 기준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단순한 대화 서비스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며칠 후 나는 아내의 이메일을 확인해봤다. 비밀번호는 유나 생일이었다. 20년 동안 바뀌지 않은 비밀번호였다. 메일함을 열어보니 마음케어 플랫폼이라는 곳에서 온 메일들이 수십 개 있었다. 제목들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다. 유정님만을 위한 특별 상담방이 개설되었습니다. 개인 맞춤 케어 서비스 안내, 프리미엄 회원 전용 혜택. 하나하나 열어보니 가격 체계가 이상했다. 일반 상담은 시간당 3만 원인데 개인 상담방은 시간당 8만 원이었다. 그리고 프리미엄 케어는 시간당 15만 원까지 나갔다. 신용카드 결제 내역도 확인해봤다. 처음에는 정말 시간당 5만 원 정도였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은 매회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결제되고 있었다. 한 달에 60만 원. 이게 상담비인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백진우 선생님 전용 상담방 링크였다. 이름도 나와 있었다. 백진우 38점. 심리상담사라고 되어 있었다. 프로필을 보니 따뜻한 마음으로 여성들의 감정을 치유해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었다. 사진도 있었다. 생각보다 젊고 잘생긴 남자였다. 그리고 후기들을 보니 더욱 의심스러웠다. 진우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에요. 매일매일이 기다려져요. 이런 후기들이 상담에 대한 후기일까? 마치 연애 상대에 대한 후기 같았다. 나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 가까이 함께 산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다. 아빠, 엄마 요즘 이상해요. 왜? 상담 받을 때마다 문 꼭꼭 닫고 하시고 전화 와도 안 받으세요. 그리고 상담 끝나고 나면 되게 들떠 있어요. 유나도 눈치채고 있었다. 고3이라고 해도 18살이면 이런 건 금방 알아챈다. 아빠, 혹시 엄마가... 유나가 말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딸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나는 친구 성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성민이는 IT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전문가다. 이런 일에는 그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성민아, 잠깐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워. 좀 급한 일이야. 성민이는 퇴근 후 바로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왔다. 나는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혹시 노트북에서 삭제된 대화 내용이나 파일들을 복구할 수 있어? 성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해. 요즘은 클라우드 동기화 때문에
완전히 삭제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 특히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는 백업이 자동으로 저장돼. 그럼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형수가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확실히 밝혀내야지. 이틀 후 주말. 아내와 딸이 쇼핑 나간 사이 성민이가 집에 왔다. 그는 노트북에 USB를 연결하고 뭔가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일단 인터넷 사용 기록부터 봐볼게. 30분 정도 지나자 성민이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형, 이거 봐. 화면에는 지난 2달간의 인터넷 접속 기록이 떠 있었다. 마음케어 플랫폼 사이트에 매일 접속한 기록이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접속 시간이었다. 오후 2시, 3시, 심지어 새벽 1시에도 접속 기록이 있었다. 상담은 저녁 8시에 한다고 했는데 이 모든 접속은 뭐였을까? 이건 채팅 기록이야.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거야. 성민이가 더 자세히 파헤쳐보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삭제된 채팅 내용이 복구됐다. 내용을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진우 씨, 오늘도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유정 씨도요? 저도 하루 종일 당신만 생각했어요. 요즘 남편과는 어떠세요? 예전과 똑같죠. 말도 없고 관심도 없고.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대화가 뭔지 알게 됐어요. 이게 상담 내용인가? 이건 명백히 불륜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대화였다. 유정 씨,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만나요? 정말요? 네, 제가 상담 말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상담실이 아닌 편안한 곳에서요. 어디서요? 펜션 어떠세요? 조용한 곳에서 진짜 마음의 대화를 나눠보아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성민이도 할 말을 잃은 상태였다. 형, 더 있어. 결제 내역도 확인해봤는데 성민이가 보여준 건 신용카드 온라인 명세서였다. 지난달 25일 힐링 펜션 블루문 예약 결제 28만 원. 그날은 아내가 친정 어머니 병원 간다며 하루 종일 나가 있던 날이었다. GPS 기록도 봐볼까? 성민이가 아내의 휴대폰의 구글 계정에 접속했다. 위치 기록을 확인해보니 그날 아내는 친정이 아니라 경기도 가평의 펜션에 가 있었다.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이건 뭐야?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형, 더 있어. 이 남자 프로필을 자세히 봤는데 성민이가 백진우의 SNS를 찾아서 보여줬다. 그의 인스타그램에는 여러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모두 중년 여성들이었다. 그리고 댓글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진우쌤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또 언제 만날 수 있을까요? 비밀이야. 흐흐. 이런 댓글들이 수십 회씩 달려 있었다. 이 남자는 상담사가 아니라 기혼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기꾼이었다. 자격증도 가짜일 가능성이 높아. 정식 심리상담사 명단에 이름이 없거든. 성민이의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아내가 이런 사기꾼에게 속아서 가족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영상통화 기록도 있어. 봐야 할까?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다 알아야 했다. 영상통화 기록을 확인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다. 통화 배경이 우리 집 침실이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서 그 남자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것도 거의 매일. 이게 상담이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20년 동안 함께 사용한 침실에서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을 하다니. 형, 결정해야 해. 이 증거들로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해. 성민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상간자 소송도 할 수 있고 이 남자가 사기까지 친 거라면 형사고발도 가능해. 나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난 2달 동안 아내가 매일 저녁 웃으며 나눈 대화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불륜이었다. 그리고 그 사기꾼은 우리 가정만 망가뜨린 게 아니었다. SNS를 보니 다른 가정들도 똑같이 망가뜨리고 있었다. 성민아, 이 모든 증거들 정리해서 USB에 담아줄 수 있어? 당연하지.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끝까지 가야지.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그날 밤, 아내가 또 상담을 받고 있을 때 나는 방에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채팅 기록, 결제 내역, 위치 정보, 영상통화 기록, 그리고 백진우의 사기 행각까지. 이제 대면할 시간이 왔다. 모든 증거를 정리하는데 일주일이 걸렸다. 성민이가 도와준 덕분에 완벽한 자료가 나왔다. 채팅 기록 47개, 결제 내역 23건, GPS 위치 추적 기록, 그리고 백진우의 사기 행각을 입증하는 자료들까지.
이제 시간을 정해야 했다. 언제, 어떻게 이 모든 걸 드러낼 것인가.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왔다. 지난 토요일 저녁 유나가 학원에서 돌아와서 말했다. 아빠, 엄마 또 내일 친정 간다고 하던데요. 친정?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유나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며칠 전에도 갔었잖아. 맞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아프신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즉시 알았다. 또 그 남자와 만날 계획인 것이다. 유나야, 내일 오후에 시간 있어? 네. 왜요? 엄마한테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 내가 있어줬으면 좋겠어. 유나는 무슨 일인지 대충 눈치를 챈 듯했다.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오후 2시. 아내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디 가는 거야?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친정이라고 했잖아. 엄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거짓말이었다. 어제 장모님께 안부 인사 전화를 드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셨다. 그럼 가기 전에 잠깐 앉아. 할 얘기가 있어. 나중에 해도 되잖아. 늦겠어. 지금 해야 해. 내 목소리에 뭔가 다른 기운이 있었나 보다. 아내가 멈칫했다. 유나도 거실로 나왔다. 우리는 모두 소파에 앉았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노트북을 열었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아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백진우가 누구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누구라니? 뭔 소리야? 심리상담사 백진우, 나이 38세, 마음케어 플랫폼 운영자. 나는 차근차근 말했다. 모른다고 할 거야? 진짜 몰라. 상담사 이름까지 외우고 다니지 않아. 아직도 발뺌을 하려고 했다. 나는 노트북 화면을 아내 쪽으로 돌렸다. 그럼 이것도 몰라? 화면에는 아내와 백진우의 채팅 기록이 떠 있었다. 진우 씨, 오늘도 당신 생각 많이 했어요. 유정 씨도요? 저도 하루 종일 당신만 생각했어요. 아내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유나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다. 엄마,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게 상담이에요? 나는 다음 화면을 열었다. 펜션 예약 기록이었다. 힐링 펜션 블루문. 지난달 25일. 너 친정 간다고 했던 날이지? 경호야. 잠깐. GPS 기록도 있어. 너 친정이 아니라 가평에 있었어. 이 남자랑 같이. 아내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빠. 이게 진짜예요? 유나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진짜야. 너희 엄마가 2달 동안 이 남자와 불륜을 했어.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경호야, 제발. 아내가 울먹이기 시작했다. 제발 뭘? 2개월 동안 매일 저녁 이 남자랑 채팅하고 영상통화하면서 상담이라고 했어? 나는 영상통화 기록도 보여줬다. 우리 집 침실에서 그 남자와 통화하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이것도 상담이야? 유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유나야.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아세요? 제 대학 등록금까지 벌려고 야근까지 하시는데 18살 딸의 말이 아내보다 훨씬 성숙했다. 그런 아빠를 뒤에서 배신하다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야? 나는 차분했다. 화를 내지 않았다. 그냥 사실을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다. 이 남자가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 알아? 나는 백진우의 SNS 사진들을 보여줬다. 여러 중년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의미심장한 댓글들. 너만 속인 게 아니야. 이 남자는 기혼 여성들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사기꾼이야. 사기꾼? 상담사 자격증도 가짜야. 정식 등록도 안 되어 있고. 아내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 넌 완전히 속은 거야.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망가뜨린 거고. 유나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 진짜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외로워서? 나도 잘 모르겠어. 아내의 대답은 실망스러웠다. 2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을 던져버릴 만큼 사랑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외로움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물었다. 뭘? 이 남자한테 속은 거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아내가 멍하니 나를 바라봤다. 나는 이미 결정했어. 나는 책상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다. 이혼 소송 준비했어. 그리고 백진우한테는 상간자 소송. 경호야. 2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는 없어. 유나가 내 편에 섰다. 아빠가 맞아요. 엄마가 잘못하신 거예요. 유나야. 엄마. 저는 아빠 편이에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친정으로 갔다. 진짜 친정으로. 남은 건 나와 유나뿐이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나는 유나에게 말했다. 때로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러야 해. 그래야 진짜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제 법정에서 마무리할 시간이었다. 아내가 친정으로 간 다음 날, 나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성민이가 추천해준 곳이었다. 증거가 이 정도면 100% 승소입니다. 변호사는 내가 가져간 자료들을 보더니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채팅 기록, GPS 추적, 결제 내역까지 완벽하네요. 상간자 소송도 문제없습니다.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 증거라면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까지 친정황이 있으니까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어요. 형사고발도 가능하다는 얘기였다. 백진우가 가짜 자격증으로 상담사 행세를 한 것, 여러 여성들을 대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 등이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뭔가요? 상대방이 합의를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요. 소송이 길어지면 사회적으로 더 큰 타격을 받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합의는 생각 없습니다.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내 표정을 보더니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소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후 예상대로 백진우 측에서 연락이 왔다. 합의를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위자료 2천만 원 선에서 합의하면 어떨까요? 소송 비용도 아낄 수 있고. 변호사가 전달한 제안이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끝까지 갑니다. 이런 사기꾼이 다른 가정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해야 해요. 그 후 한 달 동안 백진우 측에서 여러 번 합의를 제안했다. 금액도 점점 올라갔다. 2천만 원에서 시작해서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 하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돈이 목적이 아니었다. 공식적으로 잘못을 인정받고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백진우의 피해자가 우리 가족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2명입니다. 검사가 법정에서 밝힌 내용이었다. 백진우는 지난 2년 동안 똑같은 수법으로 12가정을 망가뜨렸다. 그중 3가정은 이혼까지 했고 나머지도 모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 백진우는 정식 심리상담사 자격증 없이 상담사로 행세하며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됐다. 형사재판에서는 사기죄와 무자격 의료행위로 기소됐고 민사재판에서는 12가정이 모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백진우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뺌했다. 진심으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12가정을 망가뜨려 놓고도 사랑이라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백진우의 실체가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한 것이다. 가짜 상담사, 12가정 파괴, 온라인 상담 사기 피해 확산, 중년 여성 노린 신종 사기 수법. 언론 보도가 나가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신고를 했다. 백진우가 운영하던 마음케어 플랫폼은 폐쇄됐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회원 명단을 확보해서 추가 수사에 들어갔다. 3개월 후 판결이 나왔다. 피고 백진우는 원고에게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민사재판에서 승소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비슷한 액수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다. 판결 후 백진우가 나에게 다가왔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38살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이 한심했다. 사과는 당신이 망가뜨린 12가정에게 하세요.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리고 감옥에서 반성하시고 아내와의 이혼도 6개월 만에 확정됐다.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내가 우세하게 받았다. 아내의 잘못이 명확했기 때문이다. 아내는 재판 과정에서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20년을 되돌릴 수는 없어. 마지막 재판이 끝난 후 아내가 말했다. 경호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야.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제 각자 길을 가자. 그 후 1년이 지났다. 유나는 대학에 합격했다. 아빠만의 뒷바라지로 좋은 대학에 들어간 것이다. 아빠,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그때 끝까지 가신 거요.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그 나쁜 남자가 다른 가정도 망가뜨렸을 텐데. 유나의 말에 보람을 느꼈다. 실제로 내 고발로 시작된 수사에서 백진우의 추가 범죄들이 밝혀졌다. 전국적으로 30여 가정이 피해를 당했고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빠는 영웅이에요. 유나가 웃으며 말했다.
요즘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등산이었다. 혼자서 조용히 산을 오르는 시간이 좋다. 46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지만 의미가 있다. 가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 경험담을 올린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절대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법은 정의로운 사람 편입니다. 이런 조언을 할 때마다 뿌듯함을 느낀다. 어제 유나가 대학 입학식을 마치고 집에 와서 말했다. 아빠, 친구들이 그러는데 요즘 온라인에서 이상한 상담 사이트들이 또 생겨나고 있대요. 그래? 네, 아빠 경험담을 블로그에 올려서 사람들이 조심하게 해주세요. 좋은 생각이었다.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다.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정의라는 걸 깨달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딸이 아빠를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든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다. 46살. 아직 늦지 않았다. 다정한 말 한마디보다 진심 없는 감정이 더 위험하다. 내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교훈이다. 그리고 이 교훈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